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 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잘 쓰고 계시면서도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독서의 유형에 따라 어떤 점들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은지,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독서 노트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독서 노트란 책을 다 읽으시고 나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나는 뭘 느꼈는지를 간단하게 기록하시는 게 독서 노트예요. 공통적으로 책 제목, 작가, 출판사, 출간 연도 이 정도까지는 기록을 하시고, 어떤 분야의 책인지, 별점은 몇 점인지 편식을 방지하고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았던 문장을 따로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크게 보면 독서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유익한 독서와 느끼는 독서. 유익한 독서는 실용서나 지식서,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이죠. 읽고 오래오래 기억을 해서 나에게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되는 경우고요. 느끼는 독서는 에세이, 소설, 드라마, 대본집, 대부분 이런 책인데, 감정과 여운이 느껴지거나 깨달음을 얻는다던가 힐링의 순간을 만나서 내가 많은 것들을 느끼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책을 읽으시는 경우예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딱 한 종류의 독서만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따라서 저의 이런 작은 조언들을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독서의 비중이 높을수록 오랫동안 기억을 해서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이때는 중요한 게 남에게 보여줄 컨텐츠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북튜브도 하고 있지만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글로 쓴다던가 다른 영상으로 만든다던가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래 해서 실력이 늘기도 하지만, 누군가 보고 이해할 만한 컨텐츠를 만든다 라는 데에서 비롯되는 실력의 성장이 확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면, 요약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 앞에 들어있는 작가의 말이나 들어가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부분을 읽고 참고를 해서 길잡이로 삼아서 독서를 한 후에 그 챕터별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각 장의 끝마다 이 장의 서머리, 요약은 이렇다라고 또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써보거나 타이핑을 했을 때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전체적으로 다 읽은 후에 요약을 하시지 마시고 한 챕터별로 짧게 끊어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챕터별로 정리를 하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주장이 담긴 딱 한 문장이 있거나 설명하려는 한 시대나 장소가 있거나 이해시키고 싶은 한 가지 개념이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 세 가지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뒷받침이나 디테일한 것들은 내가 어느 수준까지 정리할지를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이 대부분 입시 경쟁을 위한, 시험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외우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려의 행정구역이 사도호부 삼경 십이복 이런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막 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전에는 이 땅 안에서 굉장히 지방 분권된 왕과 왕조가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 나라잖아요. 하나의 왕권으로서 이 지방을 어떻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위계를 만들어서 정치를 할 것인가, 이게 더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되게 습관적으로 숫자, 사도호부, 삼경, 십이목 이런 거에 막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50분의 책을 읽어라 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5라는 숫자에 되게 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핵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숫자 이면에 숨어 있는 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이면에 담긴 것을 글로 바꾸는 훈련을 해 두시면 좋은 게,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지식 습득의 속도보다 좀 느린 경우라거나 혹은 표현이 좀 과하게 많아서 실제 내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10분이면 끝날 것을 막 30분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숫자와 표현들에서 그 이면에 숨은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해 두시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스킵하실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쓴 노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좀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갈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떤 건지, 조금 더 쉬운 나만의 비유와 표현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담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느끼는 독서입니다. 이 경우에는 독서 활동 자체를 조금 더 충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설도 요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맨 처음으로 딱 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뭘 하는 이야기다. 딱 요 구조로만 딱 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친코는 일제시대의 조선인인 선자가 일본에 건너가 산전수전 고생하는 이야기. 1984는 통제된 사회 속에서 윈스턴이 금지된 행동을 하는 이야기. 스포도 없고 한 문장 정도로 짧게 끝낼 수가 있죠. 실제로 독서노트에는 조금 더 긴 요약을 쓰시겠죠. 한 인물에게 일어난 변화를 중심으로 쓰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어디로 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런 것들이 쭉 연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 잘 요약하시는 분들이 소설 요약하려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타입의 독서 노트를 쓰실 때 물론 하나의 글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견해로는 솔직하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말할 때보다 글로 쓸 때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구어체랑 문어체만 비교해봐도 조금 더 정중하고 장황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게 문어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쌉가능이죠? 막 이런 거를 글씨로 옮기시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꾸밈 없이 솔직하게 힘을 빼고 그냥 내 감정 그대로 날것의 그대로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책을 이동진 평론가처럼 쫙 멋있게 하겠다라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최대한 솔직하게 한번 써보시는 거죠. 제가 쓴 독서 기록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김영하 작가님의 검은 꽃을 읽고 바로 써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서 좀 대충 쓴 것 같은 느낌도 드실 텐데, 전문적인 평론을 찾아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오는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강렬한 한 가지만 남겨뒀거든요. 인생이라는 무게와 다변성을 이렇게 다채롭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강렬한 몰입과 사람들의 감정, 인간의 본성, 딱 이 정도만 기록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역사적인 무엇을 느끼기에는 저는 딱 여기까지였던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저의 독서 노트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검은 꽃이 쓰였던 노션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독서 노트예요. 사람의 취향마다 다른 건데 저는 종이에 뭘 쓰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저 학생 때도 애들이 제 노트 필기를 빌려가지 않았거든요. 쓰는 행위가 좋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 애정을 잘 못 가지겠어요. 대신에 저는 키보드 타이핑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노션으로 기록해뒀다가 이런 필터링을 봐서 내가 어느 정도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골라볼 수 있는 기능이 좋아서 노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독후 활동 독서 노트를 이렇게 늘 완벽하고 이상적인 상태를 써야 해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그냥 한 3개 쓰다가 말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강렬하게 느낀 것을 남겨두고 싶어 딱 이 마음만 가지고 최소한의 포맷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계속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독서를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얻고 오랫동안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독서 기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사람마다 자기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에게는 꾸준히 지속하려면 딱 이 정도의 디테일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세 흥미를 잃으시는 분들이라면 딱 저 정도의 부담감과 그것만 가지고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